다정한 남과부장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상사였던 신랑을 짝사랑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복받았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저를 만나서 복을 받은 건 저의 신랑이 아닐까 해요. 저의 신랑에게는 엄친아 같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은 경찰대를 나와서 현재 경찰 일을 하고 있고 선생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좋다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형님네 본가가 작은 사업을 하는데 그게 꽤 수완이 괜찮은지 결혼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희 신랑은 적당히 대학교를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입사한 지 오래지 않아 아직 사원입니다. 집도 전셋집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댁의 분위기는 어쩐지 시원치 않았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라 귀하다는 속이버섯과 소고기까지 사서 인사를 갔는데 시큰둥하셨고 제가 뒤돌아서 나올 때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소곤거리면서 주말에 소고기 먹게 살짝 건너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신랑이랑 그냥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을 결심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인데 어쩐지 운전박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걸 참고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주눅 들어있는 신랑의 꼴이 보기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죽어 있는 모습 저는 보고 싶지 않았고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문제로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첫 명절에 저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명절 전날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내일 몇 시쯤 오세요? 나 내일 안 가는데? 아,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서, 나는 원래 제사 같은 거 안 해. 집에서도 안 하는 음식을 왜 해? 그래도 집안 제사인데. 아휴, 동서가 뭘 모른다 정말. 어머님은 가서 음식하는 것보다 용돈 찔러드리는 거 더 좋아해. 근데 통은 또 커서 많이 찔러줘야 좋아하더라고. 동서도 여윳돈 있으면 어머니께 용돈 좀 챙겨줘.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뭐 형편 안 되면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또 끊어버렸고 형님은 명절 당일날 어머님께 웃으면서 고생 많으셨다며 봉투를 내밀고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에 밥만 먹고 본가로 갔습니다. 그 모습이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저희가 따로 돈을 챙겨드린 건 아니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친정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둘째야, 어디 가니? 이제 식사도 다 하신 것 같고 저희 집으로 가보려고요. 아우, 진짜 요즘 애들은 상식이 없다니까? 내가 가라고 했니? 니네 집 어차피 여기서 가깝잖아. 좀 더 이따가 가렴. 곧 인천이면 오신다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신랑이요? 신랑은 남자 어른들에게 둘러싸여서 남자가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자식을 낳으면 꼭 공부를 시켜서 아주버님처럼 번듯한 직장을 가져야 한다. 그런 비교 섞인 말을 듣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차라리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가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님들이 오실 동안에 비어있는 아주버님 방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앨범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살짝 보게 되었어요. 한참을 엎드려서 시댁 식구들 사진을 보고 있는데 맨 뒤쪽에 편지가 한 장 있더군요. 그 내용은 대략 아이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사장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요. 돈을 벌어야 다른 형제들을 건사할 수 있어 미안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있는 아이의 이름은 김혁수. 신랑의 이름도 아주버님의 이름도 아닌 그 이름을 보고 이 편지는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김혁수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으니 어릴 때 부모님이 종종 혁수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렴풋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신랑이 그 편지 속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덮어두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시댁에서 비교와 멸시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이야 본인 친아들이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형님네 부부가 올 때마다 돈 자랑에 비교해 그리고 툭하면 이래서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형님네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형님네 집에 놀러를 갔다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습니다. 당신 집에 재산도 얼마 없으니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유언장이라도 미리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예전부터 유산은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나는 영 찝찝해. 본인 자식도 아닌 애한테 나눠주겠어? 쟤는 그냥 부모님 용돈 가져다주는 노 같은 거야. 그건 그래. 벌이도 얼마 안 되면서 월 100만 원씩 용돈은 어떻게 드리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것도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이 이 집에 붙어있는 게 싫어서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폭로를 하고 며칠을 신랑은 멍한 사람처럼 지냈고 울면서 그동안 본인이 차별을 겪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고 믿고 살았는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 친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니 많이 허망해해서 경찰에 지문 등록을 해두고 2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작은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신랑의 친모와 연락이 닿았고 친모는 한 걸음에 서울까지 왔어요. 친모는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 가정부 일을 하던 사장님의 죽음으로 제법 큰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게 되었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지금은 제법 먹고 살만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서울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친형제들도 신랑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지 한 걸음에 서울로 찾아왔고 저희는 한참을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각자 사업을 하고 있던 형제들과 친모의 도움으로 가게도 확장을 하고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신랑의 친모의 생일이라 형제들이 서울로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해서 카페에서 손님들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저를 아는 척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동서 여기서 뭐해? 주말에 카페 알바라도 하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재수없게 생긴 형님네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절 보더니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도망간 줄 알았더니 꼬라지가 여전하구나. 저는 가게에서 언쟁을 높이고 싶지 않아서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제 곁으로 와서 쿡쿡 찌르면서 말하더라고요. 분수에 맞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살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주문을 하러 가셨고 저도 뒤돌아가려는 찰나 그 여자가 제가 보는 앞에서 물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여기 좀 닦아. 제가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는 찰나 뒤에서 신랑의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알바, 여기 손님이 물을 쏟았대요. 좀 닦아줘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뒤에 와서 말했습니다. 재수, 여기서 뭐해? 내가 사장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리로 가자. 곧 엄마 오시겠다. 그 말을 들은 형님이 사장? 진짜 로또라도 됐나 보네. 진짜 너나 네 신랑이나 재수없어. 그 말을 듣고 멀리서 걸어오고 있던 신랑의 친모가 머리채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주버님도 어머님을 떼놓으려고 밀쳐버렸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친누나의 남편도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벼락 같은 소리에 멈칫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 저희들을 보고 있더군요.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장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이 심외부에게 당황하며 사장님이라고 말을 했고
잠시 누구인지 생각을 하더니 심해부도 곧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는 사업의 큰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애부님의 갑의 자리에 있는 거죠. 작게 투자회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니었나 봐요. 짧은 인사 한 번으로 형님과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문의 사과 문자가 왔어요. 미안했었다고. 정작 본인들이 괴롭힌 건 신랑인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심애부님은 투자를 철회했고 그 영향으로 형님 부모님 댁가 회사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이 일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주 다투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했다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살더니 결국 돈이 없으면 한순간에 틀어진 사이가 되어버리더군요. 저희 부부는 다시 만난 신랑의 친모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신랑도 따뜻한 가족들의 사랑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에게 좋은 나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